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소장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맘때쯤 되면 진짜 연락 많이 오시거든요. 바로 개업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험 먼저 할까요? 공인중개사 어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2022년도에 32회 시험 합격하고 사실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곧 만으로 3년 차가 되거든요. 다사다난한 부동산 현장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근무 형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제가 일하면서 알았었지 이런 형태의 근무 유형이 있다는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아시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도 혼자 개업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소장님이랑 동업을 하느냐로 두 가지 형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고, 동업을 하더라도 수입은 각자 들고 가고 지출만 n분의 1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만 n분의 1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고 하면 중개법인에 취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대표 소장님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소소장으로 취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 중에서도 수익 구조 자체를 월급제로 하냐 비율제로 하냐로도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월급제는 잘 못 받고 거의 다 비율제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고, 비율제는 말 그대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회사 대표나 아니면 대표 소장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가게 되는 수익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모든 형태를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를 제가 일해온 3년의 이런 타임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부모님이 이제 선배 공인중개사 분이시고 시험을 치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합격을 하겠더라고요. 사무실 가서 바로 앉아는 있었어요. 기동량도 하고 부모님이 손님 대하시는 것도 옆에서 구경도 좀 하고 하면서 사무실에 출퇴근은 계속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개업 등록하고 사업자 냈던 거는 2023년 1월 달에 바로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완전 생초보였으니까 뭐 매물도 없고 손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앉아있기가 좀 죄송해가지고 부모님 사무실에 월세의 반을 제가 이제 매달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오고 이랬었는데, 자격증 따고 바로 현장에 나온 사람한테는 사실은 거의 없는 케이스긴 한데 배려를 해주셨던 케이스였고, 여기 지금 있는 대원동에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2023년도 10월 달에 사무실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가 준공 예정이 2024년 6월이었어요. 근데 계속 상가 준공이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대표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소소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계약해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대표 소장님께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이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고, 대원동에 전체 세대수가 한 4,000세대 정도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다 못 해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같이 좀 일할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부모님께 같이 와서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좀 드렸었고 도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을 n분의 1을 하는 형태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장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내 상호와 내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엄청 좀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소소장으로 있을 때도 제 상호를 걸고
제가 대표로서 뭐 일은 했었지만은 저의 사무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랑 전화 상담을 하고 막 갑자기 저를 찾아오실 때도 있는데 그때 소장님 사무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손님들을 사무실로 모셔야 되는데 이제 대표 소장님의 상호를 알려드리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왜 상호가 틀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은 중개사들이 일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개사 치고는 좀 어린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사무실도 없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고객님들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미덥지 않아 하는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좀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나가는 지출을 빼고 나머지 수익들은 어쨌든 다 내 거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업무 방식이라든지 사무실의 구조나 인테리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팅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은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생으로 다 까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월세가 200이거든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광고비가 최소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사무실 관리비, 그 다음에 전화요금, 뭐 인터넷, 정수기 렌탈,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비가 평균적으로 한 3,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숨만 쉬어도 한 달에 300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보다 사실 많은 금액이거든요. 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는 고정 지출비가 크다는 거는 사실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플러스 알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또 하나하나 말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광고 관련해서는 따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물 확보부터 고객 상담, 뭐 광고, 그 다음에 계약하면 계약 하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금 때까지 발생하는 한 사이클을 오롯이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혼자서 다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업은 하고 싶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직원이나 소소장을 쓰기에도 아직까지는 사실 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점으로 꼽았고, 자격증을 따고 바로 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건도 없죠. 고객님들 데이터베이스도 없죠. 계약 한 건 없이도 사실 몇 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돈 들여가지고 사무실 오픈했는데 매달 월세는 나가는데 뭐 계약은 안 되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는 버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했음에도 잘 버티기가 힘들죠. 따고 바로 오픈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취업을 하게 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장단점은, 법인에 취업을 했을 때 법인 대표님 그리고 다른 또 선배 중개사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 소장님이 있는 사무실에 또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대표 소장님이 계실 거니까 나보다 먼저 이렇게 중개업을 많이 경험해 본 선배님들 밑에서 생활하면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실전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큰 자산이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제일 큰 장점이고, 그 배운다는 거는 다른 소장님들이 하시는 거를 보고 배우는 거지 그분들이 나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계약 많이 하고 일 잘하는 소장님 밑에 있으면은 뭐 상담하는 것도 다 스킬이니까 그런 것도 보고 배울 수가 있고, 계약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나한테 큰 경험이 되죠. 자격증 따신 분들이 취업하면 당연히 다 가르쳐 주겠거니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뭔가 배우려고 가시는 거면은 요즘에 실무 강의 유료로 하는 거 많거든요. 그거 돈 주고 들으시면 돼요.
또 매물이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매물이나 나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도 대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에 내 손님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나가야 되는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리스크가 없는 거니까 이게 큰 장점이고, 자격증을 따고 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사무실을 개업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소장님 밑에서 이제 좀 경험을 쌓고 오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밑에서는 있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개업 아니면 취업이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공인중개사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직전까지는 완전 100%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매물 브리핑하고 상담하고 계약이 되게끔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계약서 쓰는 그 순간부터는 또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완전 전문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도 해야 되고 이제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적인 거를 너무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실 별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업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되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 만나는데도 일단은 뭐 두려움이 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벌러 나오는 거니까 뭔가 내가 한 달에 얼마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선택을 했다, 이런 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과정이 힘들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좀 버티시는데, 그냥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되고, 그냥 설렁설렁 하려고 하시는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 성향이 강해가지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영업적으로 제가 스킬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가 좀 명확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나의 성향은 좀 뒤로 제껴두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손님을 대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면 해보고 후회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막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많이 주시는 게 개업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바로 개업해도 될까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격증을 막 따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개업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적어도 현장에서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할 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매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되신 상태에서 오픈을 하시면 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 오픈할 때 들어가는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런 오픈 비용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6개월치의 월세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버티기가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곳의 상권 분석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홍보할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공인중개사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좀 살아남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같은 걸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앞에 엄청 말을 많이 했는데 완전 초보라면은 시험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준비된 사람이면 언제든지 개업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이미 반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배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창원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더 솔직하고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